제 옆에 우리 최은순 장모,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해 오셨죠. 우리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오다 길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왜요? 왜? 이게 5층에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오시다 보니까 3층인가 4층에 그래서 3층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왔는데 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우리 뉴스버스의 이상현 특파원은 하여튼 계속해서 맹활약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요즘 원래는 애틀란타 중심으로 네. 이 보도를 하다가 이거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가 봐요. 네. 네, 요즘 기사가 뜸한데 조만간 또 보내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부터 장모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나도 너무 많아서 뭐부터 건드려 나갈까요? 네. 네, 어떤 문제 시작할까요?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케이.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에 국토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 숨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김건희 일가가 관련됐다. 네.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땅이 거기 너무 많다. 처가 관련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됐을 때 그 이익의 수혜자가 처가한테 돌아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김건희 오빠들도 있잖아요. 거기 땅을 갖고 있는 오빠도 있고 오빠, 언니, 동생은 다 있어요. 다 있으면 누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대통령실에 나서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어떤 이렇게 외부 투명하게 조사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원안이 진짜 맞는 건지 대안이 맞는 건지 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백주화 한다 그래가지고 그 양평 국민들이 거의 10년 이상 추진해온 수건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무슨 개인 사업인 것처럼 백주화 시켜버린다고 협박한 거죠. 협박한 거지. 네. 완전 겁박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은순 씨가 법정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떠나서 그렇지. 네, 떠나서 가족의 이런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고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법부 판단이니까 이렇게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뒤에 숨어버렸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화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윤 대통령 이 정권이 어떻게 들어섰습니까? 공정, 상식 이 기치를 내고 들어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최은순 씨 문제를 이게 많이 덮여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대선 전에 정말 다 공개가 됐다 그러면 네. 이 대선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공정 상식의 문제 그리고 요즘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카르텔의 문제 이걸 전부 응축하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라 그러는데 이건 패밀리 비즈니스 그렇죠. 가족의 어떤 카르텔이에요. 가족 중심의 카르텔이라고 하면 무슨 이해관계가 같은 집단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말 가족들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드러났으면 마땅히 대통령이 입장 표명도 하고 사과도 할 줄 알고 그렇지. 그리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게 정상적인 거지.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야 반대하는 쪽에서도 좀 이렇게 누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냥 내일 아냐 오불 관원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엔 최은순과 윤석열 검사와 관계는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장모 사위 사람은 장모라 그러잖아요. 미치겠다. 우리 얼마나 윤서방 하면서 챙겼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특수부 검사 아닙니까? 예. 재산은 많이 있고 또 재산 축적을 어떻게 했는지 대략 짐작은 가잖아요. 지금 그 정대피 사건이나 이런 지난번에 요양급여 사건이나 예. 그리고 이번에 법정 구속된 장고 위조 증명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은순 씨가 장모가 재산 축적을 어떻게 해왔구나 하는 게 능히 어느 정도 짐작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심 판결문이 형량이 좀 낮다, 깃털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 판결문 속에 보면 네. 그걸 준엄하게 꾸짖어 놨어요. 판사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관련자들이나 그리고 뭐 같은 관련자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뭐 소외시키고 그러면서 또 법, 제도, 사람들을 수단화했다. 이렇게 꾸짖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구속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판결이 이렇게 형량이 재밌는 게 일단은 판사가 네. 법정 구속은 이 양심이 우러나서 하는 거, 그러니까 양심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는 거지만 대통령 가족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은 판사의 양심으로 한 거다. 저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봐주기, 그러니까 판결 자체도 소위 말하면 사문서 위조죄의 기본 형량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기본 형량이 아마 2년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보다 미치잖아요. 사기죄를 기소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문서 위조 아니에요? 위조도 있고 행사를 또 4번이나 했잖아요. 4번만 했는데 드러나서 실제는 뭐 100억 하나 그 행사 됐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축소 기소가 됐잖아요. 맞아요. 축소 기소된 것만으로도 또 그 법원에 제출한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법원을 속이려고 한 거는 공정한 재판을 줘야 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범죄,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형량 1년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깃털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충분히 저는 그런 비판들이, 지적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사법의 저울이 기울어졌다, 막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네. 일리 있는 비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죄가 됐단 말이에요. 뭐 이제 2심까지 됐기 때문에 대법원 대상이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유지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근데 그 이게 판결문에서 얘기하셨는데 판결문에서 상당히 꾸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근데 그 사건이 결국은 정대택 씨의 모해 위증 사건. 네네네네. 거기에 최은순이 등장하고 또 정대택 회장이 계속 걸었던 게 윤석열을 같이 걸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네네. 김건희, 최은순. 네네. 그 사건도 보도하신 거 자세하게 알고 계신데 네네네. 잠깐만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대택 씨 사건은 그런 거잖아요. 네. 하여튼 경매받은 땅을 이렇게 뭐 팔아가지고 차익이 한 50몇억 정도 생겨요. 남았어. 그래서 반반 나눠 갖자. 맞아. 근데 정보는 정대택 씨가 가져온 거야. 그래서 정보의 대가로 반. 그리고 뭐 하여튼 돈을 끌어온 건 최은순 씨가 끌어왔는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백모 씨라는 법무사 출신이 있는 때 3인이 맞아요. 증인이 돼가지고 약정서를 쓰잖아요. 맞아요. 26억씩 반씩 남자. 근데 나중에 이제 실현이 되니까 실현되니까 욕심이 나는 거잖아요. 거지, 최은순이가. 너 한 게 뭐 있어? 겨우 정보 가져온 걸로 26억이나 가져가?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백윤복 씨라는 중간에 증인으로 이제 약정서 쓸 때 입회했던 백모 씨, 네.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내세워서 너 13억 줄게. 이걸 내가 강요 나갖고 어쩔 수 없이 썼다고 해라. 이 도장 유조됐다고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억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돈도 안 준 거예요. 5억 얼마인가만 나중에 줬잖아요. 백모 씨라는 법무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대택 씨를 걸고 나서 이제 중간에 증인이 쓴 사람이 뭐 강요했다, 유조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대택 씨가 깜빵에 가버리잖아요. 깜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다 못 받으니까 나중에 그거 내가 재판에서 형 검찰하고 이런 데서 위증을 했다. 위증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정대택 씨가 지금까지 이제 20년 동안 싸워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계속. 근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형적인 최은순 수법인가? 그렇죠. 아까 그 판사가 꾸짖은 그 부분 이용하고 수단화시키고 이용해 갔다가 그래 정보 가져오니까 그래 너 26억 반 절대 줄게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현이 되니까 욕심이 나고 그러니까 깜빵에 보내가지고 이 돈을 못 갚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것도 보도한 거지만 네. 백윤복 씨라는 사람이 위증했다 그러고 이제 이 양반도 나중에 이제 다른 걸로 해서 기소가 네. 돼가지고 깜빵에 구속이 됐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찾아가가지고 1억을 내놓고 이거 그대로 진술을 1심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한 것도 그건 누가 했냐 김건희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보면 이 사건에서도 보면 가족 계좌들도 등장하고 아까 장고유 증명 사건 보면 김건희 여사 계좌가 뭐 계좌만 이용했는지 실제 네. 김건희 여사가 뭐 돈 거래하는데 좀 관여도 돼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나오긴 하던데 그런 걸 보면 이게 하여튼 가족들이 전부 다 발이 담궈져 있다 최소한. 거기서 이제 정대택 씨가 억울하니까 네. 검찰에 그거를 하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막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윤석열이 또 개입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정대택 씨 주장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특수부 검사 아닙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뒤에 뒷단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쉽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디서 드러나냐면 저희가 고발 사주를 2020년 9월 2일 날 보도를 하잖아요. 예. 고발 사주 보도를 하고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제 대검 감찰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재판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하나씩 문건이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냐면 장모 대응 문건들이 드러난단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죠, 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것도 단독 보도를 최소한 15개 네.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그 뒤에 추가로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5개. 그때 보도한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정대택 파일 4개, 가족 수정 파일, 뭐 가족 관련 스탠스, 아까 얘기했던 백모 씨, 백모 씨 관련 정대택 파일 4개, 아까 그 장고유주 증명서 공범했던 안모 씨 파일, 안모 씨 파일, 그리고 또 뭐 가족 관련 스탠스, 장모 팩트 파일, 뭐 팩트 체크 3개 해서 15개 정도가 이 문건의 존재는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희 김태형 기자가 고발사주 재판에 들어갔는데 고발사주 사건 당시 대검 감찰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 문건을 만든 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제 그 수사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사관을 상대로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기소가 돼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반대 신문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이 문건을 슬쩍 보여준 거예요. 그걸 딱 찍어버렸구나. 이거를 이제 딱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최소한 15개는 있었다라는 게 존재가 드러난 거잖아요. 이 2020년이고 그러면 손준성이가 무슨 기획관 할 때 아니에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게 총장할 때죠 이때가. 검찰총장 할 때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 문건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3월 31일에 검언유착 보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검언유착 뭐 대응 과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해석이 되네 고발 사주가 있었고 네. 쭉 일이 그렇게 진행돼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그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하니까 그 이후에 감찰에 제동을 걸고 또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로 넘겼다가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게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방해한 거죠. 이걸 수사 자문단으로 넘겨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수사 방해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감찰 수사 방해 이 부분도 인정이 돼서 정직 2개월 받았잖아요. 맞아요. 인정이 예. 됐잖아요. 네. 이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과거 정대택 씨가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뭔가 뒷단에서 일어난 일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 이제 이런 것 문건으로 이게 이 사건에 검찰권을 행사가 됐구나 뒷단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확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뭐하고 관련되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최은순 씨 부실 기소 그리고 다 늦게 기소가 돼요. 공범들은 이미 보면 이제 장고증명서 유조 사건 같은 경우 2013년 일인데 공범이 2017년에 형이 다 확정이 돼요 대법원에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2020년에 와서 정치권에서 고발해가지고 수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나중에 저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쓴 페이스북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네. 누가 진정인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축소시키려다가 전화를 해서 그 진정인을 이 좀 그 취하해라. 네. 종용하면서 이게 들통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추 장관 페이스북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고 마찬가지로 또 외환급여 부정수급 사건도 2015년에 다 공범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에 와가지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참 신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범들은 먼저 다 기소돼서 형까지 확정되는데 안 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수사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탄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촛불 정부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 팀장을 하고 나서 화려하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활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거의 정권을 주다시피 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대검 진영을 자기 소위 말하면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지칭되는 사람들 다 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그 검찰권이 이게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총장한테 권한이 굉장히 집중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뒤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뉴스버스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고발사주 사건이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검언윤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이게 한 덩어리 사건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큰 의미를 갖는 거 안 그랬으면 이런 게 드러났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장모 방어 문건이라고. 이런 게 안 드러나죠. 정대택 씨는 지금 막 죽어라고 20년째 싸우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민간인 입장에서. 자, 그럼 아까 우리 이진웅 대표께서 장모 사이사랑은 장모라 그러셨는데. 그 장모님 사랑 안 해주세요? 네. 근데 네. 양평 공지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여주시청장 네. 할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아직은 추정이잖아요. 추정이죠. 추정이죠. 그래서 그 양평 군수 김성교 의원이 전 의원이 그 당시에 군수를 했고 그래서 예. 또 김성교 의원이 우리 영상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친하다 뭐 어쩌고 친하다 했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썼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최은순 이름이 나오지 않나요? 장모 이름이 아닌가? 안 나와. 그때 장모가 등장하니까 윤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미 여주시청장 할 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기관장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렇게 보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장고증명서 위조랑 그 땅 사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2013년, 14년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시절이에요. 막강할 때네. 아주. 그때 특수 1부장, 지금 특수 1부장도 세지만 그 당시 특수 1부장은 글쎄요. 정관계 실력자, 기업 저 오너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그 좀 방귀 낀다는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내사 배당권이 있어요. 이렇게 사건을 누구한테 주고 이런 배당권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 무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주지청장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장모가 보면 한 건이 아니에요. 한 건 정도라면 그래. 좀 어리숙해가지고 이렇게 좀 속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네. 윤 대통령 해명이 그거잖아. 피해자다 오히려 속아서 피해자다. 이런 해명이잖아요.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고 피해자다. 이 해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건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장고유조 증명서이 4건이에요. 4건이고 이 자기 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안모 씨 같은 경우 다른 사람한테 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조해달라고 의뢰를 할 정도면 전문가인 거죠. 전문가지, 완전 전문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쪽 어떤 이재? 그냥 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이재라 그래서 재산 축적하는 거를 이재라 그러잖아요. 그럼 정당하게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뭐 해서 같이 동업했다가 뭐 이걸 모해라고 해서 정대택 씨 모해 위증이잖아요. 이렇게 위증으로. 그래서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백인복 씨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깜빡이 넣어버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재산 축적 과정에서 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에 네. 양재택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고. 네. 거기에 검사들이 등장하고. 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검찰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최은순이가? 알았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알았으니까 지금 이제 검사 사이도 없고 그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고 나올 때
재산이 2억 2천만 원인가? 2억 얼마였을 거예요. 2억 2천인가 됐고 김건희 여사 재산이 69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뭐 자기가 번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ESIND에 사내 이사로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재산 기업은 있을 거라고 봐요. 장모의 기업은. 그 윤 대통령 뭐 굉장히 그 큰형님 뭐 보스 기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휘하 검사를 술도 잘 사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그렇다면서요? 술값은 누가 내나요? 그렇죠. 월급 갖고 안 되는데 우리 사위 살아가신 장모님 돈이 기여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 스폰서 검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근데 재벌 사위 뭐 해갖고 말에 돈 대주고. 다 그게 뭐 삼성 뭐 공경하는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도 지금 많이 났어 이거는. 이 사위사랑 장모니까 뭐 직접적으로 얼마가 됐다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윤서방은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당신 일만 해, 자기 일만 해. 그리고 돈 걱정 말어. 그리고 뭐 많이 좀 어느 정도는 대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장모가 스폰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장모 무슨 사건 걸리면은 그거는 사위가 알아서 딱.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죠. 네, 장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최소한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팔이 굽는 정도냐, 예. 단순히 팔이 안으로 굽는 정도냐, 가족이니까 안으로 굽는 정도냐 아니냐 이런 걸 보면 반복되잖아요. 반복하잖아. 아까 얘기했던 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도 공범은 처벌됐는데 나중에 늑장 기소해가지고 물론 여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무죄가 났는데 그것도 그 무죄 이유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공범은 다 처벌이 됐어요. 근데 최은순 씨는 빠진 거예요. 나 공범 아니야.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기소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몰랐다 그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법원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네. 무죄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고증명서 위조 다 공범들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네. 기소됐잖아요. 이런 게 반복되고 아까 얘기했던 장모 대응 문건들이 나오고 대응 문건들이 존재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네. 뒤에 검찰권이 사적으로 이용됐을 거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장모가 스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보면 뭐 재벌이라든가 권력가에 보면 꼭 검사들 네. 연수원장 검사 사이 고르는 무슨 뭐 마당뛰었다 네.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다 연결시켜주고 다 그러면서 이들의 카르텔도 형성됐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이 최은순 일가가 대통령까지 해주는데 스폰으로서 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키운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대통령 또 하겠다고 나서니까 그럼 뭐 그래. 자금 지원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 알 수 없지만 현금 이 꼬리표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월급 통장에 2억 2천만 원 있었다. 술은 후배들한테 술은 계속 사주는데 네. 있었다 그럼 월급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돈으로 사냐? 월급을 안 쓰면 누구 돈으로 사냐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 돈으로 산다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돈에 꼬리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거지만 그 돈의 자금의 원천에는 이 처가의 돈도 섞여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활용 정점이 네. 대통령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활용 정점이 네. 양평 고속도로.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그 해소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까지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그 야당에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야당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날파리 선동이라고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최근엔 뭐 오물 이런 얘기가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책임도 본인한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앞서서 네. 그냥 이것만 뭉개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도 잘 봐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한번 보도했지만 네. 그 과업 지침서 보면 이 방침 설정, 방침 변경 이걸 용역기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전 승인 사항이에요. 맞아요. 국토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국토부가
뭐 사전 승인도 안 하고 아무 제시도 안 했는데 용역사가 먼저 대안을 제시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잖아요. 설득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국토부가 우리가 뭐 해서 조사를 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고개라도 좀 끄덕이겠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거지 지금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이진동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이 문제가 김건희 네.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가 네. 어떻게 번질 것 같습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정리할까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국정조사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죠. 국정조사를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아직 범죄 혐의로 볼 만한 부분들은 없잖아요. 네. 현재는. 그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로 연결될 만한 부분들이 나오면 나타나겠지.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일체화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거 어디로 보내야 되냐? 공수처? 공수처 안 안 되고 되지. 특검을 해야 돼. 당연히 특검을 해야 가야 돼요. 되는 거지. 공수처는 앞으로요. 이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칼로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앞으로는 권력의 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공수처가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일기 공수처 마무리되잖아요. 공수처장 누가 임명해? 대통령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대통령.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는 칼로 만들어놨지만 앞으로 공수처를 잘 봐야 돼요. 오히려 이 법원, 사법부 그리고 정치권 이걸 압박하는 엄청난 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특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특검으로 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봅니까? 뭐 할 범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마음사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혐의가 나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국정조사에서 그런 게 나오면. 당연히 국정조사하고 또 특검의 이제 범위는 처가 사건이 되겠잖아요. 네. 뒤에 권력이니까 권력이 아무 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도 안 했는데 이게 바뀌었다라고 안 보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국책 사업이.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뭔가 이게 혐의점이 이건 수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사를 해서 라부지 뭐가 나오면 뭐 참고인 뭐 중지를 시켜 놓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 소추가 돼 있잖아요. 그래도 조사하고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니까. 네. 조사는 가능하죠. 조사는 가능해요. 네. 이명박도 조사 받았잖아요, 그때. 그때 받았나요? 받았어요. MB?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받았잖아요. 그렇지. 네네. 네, 물론 서면 조사했지만 받았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신랑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게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예타 평가서에 예타 평가서를 보면 설계 변경을 할 때, 그러니까 노선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예타 과정에서도 국토부가 저 시점에서 상사창 IC까지 한 4.5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하고 상사창 IC를 없었는데 이걸 넣어달라 이렇게 제안을 제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시가 오면서 국토부 그 예타 평가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나리오 1 상사창 IC를 만드는 거, 만들지 않은 거 같이 넣어줘요. 맞아요. 예. 이렇게 이게 대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는 프로세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비교 분석을 통해서 대안이 낫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나온 거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최종 보고서 아직 못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뭐 방귀낀 놈이 속는다 원희룡 장관 이런 걸 해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막 정쟁화 시키잖아요. 네. 이유가 간단해요. 팩트로 이게 발굴되는 뭔가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설령 팩트가 나오더라도 이게 이 팩트를 흐리는 거예요. 정치 공세다. 맞아. 이건 야당이 우리한테 하는 정치 공세다 하고 공방으로 이렇게 하면 팩트의 본질이 흐려져 버리거든요. 대체적으로 선거 국면이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선거 국면에서 그래서 팩트를 상대국가 제시를 하더라도 정치적 공격으로 막 봐버리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럴수록 우리 이제 네. 그 시민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이진동 기자께서 좀 나오셔갖고 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 얽혀 있는 문제 계속 취재하고 네. 보도하실 거죠 뉴스버스에서. 네, 근데 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잘 안 찾아져요. 쉽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죠? 네. 제보들 요새 좀 많이 들어본다 그러더라고. 요즘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과 최은순 일과의 관계. 네. 장모 사랑은 사위사랑은 장모다. 장모 사랑도 사이가 또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